얘기를 지금 우리 방송 시간에 들어온 속보를 하나만 정리해 그래요? 드릴게요. 일단 김남국 변호사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요. 강서갑이 아니고 금천구로 갈 것 같습니다. 저기 이훈 의원이 불출마한 지역이에요. 그리고 금태섭 의원은 경선하는 걸로 하는데, 자 일단 거기 평가는 아까 뭐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마시고요.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네. 지금 윤상현, 이은재, 이혜훈은 컷오프 됐어요. 딱 제가 봤을 때 그 그림이 그런 거였죠. 그러니까 원래 심재철도 대상이었어요. 심재철이 원내대표에 출마한 이유가 이런 거예요. 그렇죠. 지금 심재철은 공천을 받은 상황이고 전략 공천 됐습니다. 그 지금 윤상현, 이은재, 이혜훈은 윤상현 아마 친박의 대표성을 띄었을 것 그렇죠. 같고 네. 이은재는 강남의 품이 안 맞고요. 강남의 품이 안 맞아. 강남 사람들이 싫어해. 부끄럽다고. 이혜훈은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거의 꿀 빨던 자리라고 저는 보거든요. 그래서 지금 상임위원장까지 뭐 정보위원장 뭐 하고 등등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왜냐면은 최소한 새로운 보수당에서 정치적으로 보면 거의 그러니까 서열 한 1, 2위 되는 사람 아니에요. 이혜원이면. 그렇죠. 이제 바로 커버토프를 해버리는 순간에 각계전투를 하던가.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보수당의 사람들이 이혜훈에 대해서 뭐 의리 지키겠다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. 내가 당장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. 그러니까 유승민의 정치적 페르소나 가장 믿는 사람 2명 하라 그러면은 이준서하고 실은 이혜훈이거든요. 그러니까 여자로는 뭐 학연으로도 연결돼 있고 정책적으로도 가장 유승민을 철저히 신봉했던 정치적으로 팔로워 중에 한 명인데 이혜훈을 컷오프 시켰다는 얘기는 저는 유승민에게 주는 일종의 타격이자 경고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너는 당대당으로 통합한 게 아니고 네가 그냥 우리의 원오브댐으로 기어 들어온 거다. 근데 그러네. 어찌 네가 황교안하고 1대1로 자꾸 만나려 하냐. 황교안은 안 만나주겠죠. 소위 말하면 빠꾸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은. 그렇죠. 이미 들어왔는데 잡힌 고기한테 먹이를 줄 리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급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지분 협상도 못한 채로 들어왔다는 게 바로 표시가 나는 거죠. 네. 저는 이후에도 학살이 더 일어날 거라고 보고. 그리고 하나만 얘기하면요. 그 전에 이런 설이 많습니다. 그러니까 급하게 유승민이 기자회견해서 그 굴종적 기자회견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밑에 정병국이나 하태경 이런 사람들이 통합한 쪽으로 너무 밀고 왔다고 합니다. 유승민의 의견과 반대되게. 그래서 삐져가지고 불출마한 거예요.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그 얘기만 뭐 추가했습니다. 네. 참 재밌다 이거. 어쨌건 누나 국회의원도 보기 힘들어졌고요. 윤상현이 지역구 관리 엄청 잘했다고 알고 있거든요. 네, 잘했죠. 윤상현 지역구는 넘사벽이었대. 이제 그런 상징성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. 윤상현 친박을 대표성 나가 떨어지는 것 같고 다른 걸 떠나서 이은재는 진짜 이건 속 시원하다. 나 이거 근데 겁나게 공감한다. 서울 시민으로서 서울 시민의 품격이 안 맞아 이 아줌마는. 아니 이은재처럼 한 번이라도 웃겨주신 적 있습니까? 내가 방송마다 웃기고 있잖아요. 이거 왜 이랬어 지금? 이은재처럼 큰 빅 웃음 준 적이 있습니까? 그러니까 진짜 야 이은재 씨는 진짜 뭐랄까요 그 서울의 수치죠. 그러니까 서울의 수치지 진짜. 서울 시민으로서 나 이건 되게 통쾌하다 솔직히 말하면. 예. 자 알겠습니다. 그 어쨌건 윤상현도 무소속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이 중에 그걸 한번 논의해 보시죠. 이 중에 누가 저기로 나올지. 무소속으로. 무소속으로? 네. 나는 이은재는 못 나온다고 보고요. 저는 이혜훈은 아마 칼을 갈고 있을 아니 거예요. 현재로서는요 무소속으로 나오면 승산들이 없어요. 그렇죠. 1대1 매첩이 안 그러니까 되기 때문에. 예를 들면은 이게 이제 그 서초 그 지역이 이혜훈이가 조윤선하고 경합했던 그 지역이에요. 4년 전에. 결국에는 이혜훈이 이긴 거예요. 경선에서. 이런 지역인데 이 지역에 나올 수 있을 정도면 어느 정도 아우라가 있어야 되냐면은 내가 세종시 만든 사람이야. 이해찬 대표 정도의 레벨에서는 무소속으로 나가도 거뜬히 당선될 수 있어. 민주당 나와도 돼. 이 정도 레벨 아니고 이런 데서는 당연히 이 진영 투표를 하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나가면 그냥 어떤 사람이었든 간에 뽑히기 힘들어요. 그러니까 그런 지역은 대한민국에 몇 개 안 돼. 무소속으로 나가 당선될 수 있을 만한 지역은 특히 수도권은 힘들죠. 그 일반 지방에 가면은 실제로 워낙 오랫동안 텃밭이었는데 그 지역에는 그 사람 아니면 안 돼 하는 거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 초선 국회의원 신인 이런 것보다 오히려 그 지역 내에서 오랜 시간 동안 막 5선 6선 했는데 이 사람이 힘이 파워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. 국회에 해년마다 예산을 몰아온다고 생각하는 거야.
그런 지역에서는 먹히죠. 근데 수도권에는 안 먹히지. 근데 지금 우리가 윤상현이 그 누나 우리 누나 부대 애들 한 명 커트 시킨 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실은 친박과 NB계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분배를 하고 적당하게 비박과 뭐 탈당파들 등등 이제 분배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지금 한국당이 자신 있게 당선될 수 있는 지역으로 판단한 게 제가 파악하기로는 약 한 65개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. 확실하게 이건 무조건 이긴다라는 곳이. 그럼 이곳에 과연 누구를 공천하느냐의 문제에 직면해 있거든. 그러면 이게 이제 황교안하고 정광훈 세력들,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기독교의 장로들을 어떻게 배치를 해서 쉽게 말하면 친왕 체제를 구축을 하려고 하는 모양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향후에 이 비박이나 친박들이 동시에 사실은 기자회견을 하고 막 불만하고 대학살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. 김용호 씨가 좀 중립적일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아니라 굉장히 지금 황교안 쪽으로 붙어 있거든요. 그렇지. 네, 그래서 제가 볼 때는 64석에서 한 40에서 35석 정도는 이 황교안 장로 출신들이 장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. 이거 완전 관전 포인트예요. 그러니까 뭐 굉장히. 제가 봤을 때는요, 진짜 혁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국에는 지금 총선 많이 남았어요. D-5 그럼 54일 남았는데 그 사이에는 제 3차 그렇죠. 세계대전도 일어납니다. 걱정 안 하셔도 되고. 또 총선 연기설도 나와요 지금. 총선 연기설? 네, 코로나 때문에. 그럴 일이 없을 것 같고. 말이 그렇다는 거고.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특히 수도권은요, 이 표의 80% 이상은 정당표예요. 그러니까 나머지를 자기 개인기로 극복을 하는 건데, 말하자면 이미지가 정말 좋은 사람인데 유명한 정치 신인, 고민정 같은 그런 케이스죠. 여긴 표 나와요. 그러니까 고민정 당선을 시키고 싶다는 것도 있겠지만 오세훈이 되면 안 된다, 요 개념도 분명히 작용을 할 거라고 보고.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얻는 표의 이 80% 이상은 문 대통령 표고 민주당 표인 거예요, 사실은. 어떤 경우 그런 경우 있잖아. 제 민주당 후보긴 한데 마음에 안 들어. 금모 씨처럼. 근데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찍어주는 그렇죠. 표도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되게 착각을 하는 거거든요. 내가 확장시킬 수 있는 표는 많아봐야 나는 20% 미만이라고 보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오해가 또 생길 수 있어서 근데 얘기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뭐냐면 당원들의 지지를 왜 무시하냐라는 얘기를 가끔 하는데 공천관리위원회는 충분히 시뮬레이션 돌립니다. 그리고 그 시뮬레이션 결과값을 가지고서 한 석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당이 공천을 하려고 노력할 거거든요. 근데 이제 우리가 가진 그 정보의 비대칭성을 가지고서 우리는 일방적으로 어떤 주장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너무 심한 압박 정도로 가는 거는 저는 좀 무리다. 그런 생각을 하고 싶고요. 그다음에 당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방금 나온 뉴스니까 김남국 변호사를 뭐 어디에 배치하고 이훈 그 국회의원이 있던데 배치하고 뭐 금태섭을 뭐 강사업 한다고 해서 금태섭이 살아온다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. 그 안에서 신인들이 또 가산점 얻고 다른 신인들이 금태섭이 예를 들어서 뭐 페널티 받았다고 하면은 거기서 또 민주당으로서 할 얘기가 있는 그렇게 거거든요. 그건 있어요. 그러니까 내가 아는 어떤 지역구에 여성 신인이 지금 경선을 신청해 놨어요. 네네. 공천 신청해 놨어요. 근데 그 지역구에 국회의원이 예상 건의와 하위 20%야. 네네네. 여성 신인인 경우 있잖아요. 그럼 뒤집어지는 경우 꽤 있을 거예요. 그렇죠. 그리고 이것만 추가시켜서 그러니까 그 일산에서 정재호라는 국회의원이 탈락했습니다. 컷오프 현역인데 근데 당 내에서 만약에 당원들 투표하잖아요. 그럼 그분이 1등 한다고 그럽니다. 그 지역은. 근데 당에서 판단하는 건 좀 다른 거죠. 그러니까 그렇게 당원들 의사만 가지고 그러니까 그 지역은 내가 소군주처럼 군림하지만 이 사람의 대외 경쟁력을 봤을 때 그리고 국회에서 나중에 역할을 봤을 때는 이 사람보다는 다른 사람이 좋겠다라고 당이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가끔 우리 의사와 다르더라도 거기에 그 함축된 의미를 우리가 좀 보는 것도 정치를 읽을 때 필요하다. 그런 말씀 드립니다. 자, 뭐 신빈이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? 없어요. 없구나. 배고프지? 자, 어쨌건 이슈마다 지난주 했던 이야기에 또 지나고 보면
또 일주일이 지나 있고 그 달라져 시간들이 있고. 지나잖아요. 이러면서 나이 먹어가는 거예요. 세월은 그런 것이고 역사가 한 페이지가 조금씩 지나가는 거라고 생각해요. 근데 앞으로 21대가 아니고 22대, 3대 총선쯤에도 우리가 살아있을 예정이면 그때는 세상이 많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.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더라고. 다만 의지를 갖고 더 간절한 놈이 이긴다. 난 이렇게 생각을 해요. 네, 자, 맞습니다. 예. 자,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. 여러분들 나가시기 전에 요즘에 아니 우리는 시간을 정확히 지켜요. 그러니까 예상을 뛰어넘지 않아요. 그 시간에 방송하고 그 시간에 끝내는 방송이기 때문에 2시간 딱 방송했으면 됐지. 화장실도 가고 싶고 담배 피우고 싶고 죽겠구만. 그러게. 나가시기 전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. 아마 다음 주 토요일까지는 이렇게 방송하고요. 그 다음 주부터는 상당히 많은 게 달라져 있을 거라는 자랑을 미리 해보면서 우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